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정말 예상을 뒤엎고 뜨겁게 달아오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요.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심층 분석 기사를 토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고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승세예요. 네, 2025년 상반기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 오름세가 무섭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6월 넷째 주만 해도 주간 상승률이 0.43%래요. 이게 무려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고 벌써 21주 연속 상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약세를 전망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가 3주 연속 올랐고요. 한동안 좀 잠잠했던 노원, 도봉, 강북 이쪽 지역마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좀 하락세를 보여서요.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온도차,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특히 강남 3구랑 소위 마용성, 아시죠? 마포, 용산, 성동구. 이 지역들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네요. 성동구가 0.99%, 마포구가 0.98%, 아니 주간 상승률이 거의 1%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거 정말 이례적인 수치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강남, 서초, 송파도 상승폭이 만만치 않고요. 네, 이런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죠.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금리를 내려서 현재 2.5%까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면서 매수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초반까지도 내려왔고요. 금리 인하가 큰 요인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열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공급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공급 부족 우려도 시장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요. 이전 3년의 절반 수준, 거기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2026년, 2027년, 이때는 그야말로 공급 절벽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 침체도 있고 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확실한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것도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네,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입지가 확실한 곳, 우량단지로 눈을 돌리는 거죠.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거래된 거,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호 대표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핵심지 선호는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된다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이것 때문에 미리 집을 사두려는 막차 수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할 요인인데요.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DSR을 계산할 때요. 나중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서 가상금리를 더 붙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이런 열기가 그럼 주변으로도 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0.60%, 과천이 0.48% 오르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도 좀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이걸 못 버티고 매매로 돌아서는 이른바 전세 난민 매수 전환 현상, 이것도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주간 0.07% 상승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슬슬 좀 걱정되는 지점들도 보입니다.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 7월에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반기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뭐든지라 모든 아파트가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는요. 해당 지역의 입지적 장점, 교통망 개선 계획이라든지 재개발 가능성, 학군 같은 미래 가치를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충분한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량 매물을 선별하는 전략,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단기 급등세만 보고 섬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고 자금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우려, 또 핵심지 선호 현상, 그리고 DSR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까지 정말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DSR 규제 강화와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딱 그런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상승 분위기에 그냥 편승하기보다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곳인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변할 때야말로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